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강시성의 중년의 선비가 살고 있었다. 부유한 살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넉넉한 강시성비는 소짝을 준 논밭을 살피다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다. 집을 나설 때만 해도 흐리던 하늘이 어느새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내리는 비에 실려오는 바람이 선선하였다. 강선비는 이 비 그치면 선선한 가을이 오겠구나 생각했다. 점차로 옷깃에 비가 스며드니 한기가 느껴졌다. 이렇게 가을이 오기 전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아내가 어린 남매를 남겨놓고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혼인 후 아이를 염원했지만 그 즐거운 소식은 아내가 출산할 나이를 좀 지나서 찾아왔다. 아내와 강선비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으며 단란한 가정은 강선비에게 늘 최고의 안식처였다. 그러나 호사다마라였던가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고 지낼 만한 무렵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이후로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그만 괴질에 걸려 이별하였다. 예기치 못한 황망한 상황에 강선비는 이 모든 일이 꿈이길 바랐다. 하룻밤 지나면 사랑하는 아내가 예전처럼 올 것만 같았으며 슬픔은 그리움을, 그리움은 또 슬픔을 낳았다. 이렇게 강선비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일 때 우연한 계기로 어린 자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강선비는 정신이 번쩍 났고 아직 어린 자식을 보살필 궁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처에 비해 얼굴도 예쁘고 맵시도 있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을 부처로 맞이한 강선비는 어느새 새로 맞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잊지 못할 것 같았던 전처를 기억 속에서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태가 주는 즐거움도 몇 달, 몇 해가 지나니 서서히 사그라졌고 보이지 않던 후처의 행실이 전처와 비교가 되기 시작했다. 넉넉한 성품도 아니었고 살림을 살뜰히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강선비가 긍지오겹이라 여기는 전처 소생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도 변하기 시작했다. 여러 해가 흘러도 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자 부처는 전처 소생의 아이들이 새로 태어날 수도 있는 생명의 기운을 방해해서 그렇다며 그 탓을 아이들에게 돌렸고 아이들을 구박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 주기까지 했다. 특별한 낙이 없는 후처는 자신의 몸치장하기에 바빠 값비싼 장신과 옷들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살림은 늘 뒷전이었다. 또한 전처가 쓰던 살림살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전처와 같이 사는 느낌이 들어 전처의 흔적을 없애고자 부처는 전처가 쓰던 살림살이를 거의 바꾸고 새로 장만하였기에 가세가 희청할 지경이었다. 강선미는 옆에서 후처를 지켜보며 어린 후처가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그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직은 가세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 주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전처소생의 어린 자식들을 험하게 대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툭하면 아이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학대에 가까운 매질을 하였다. 가여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랑채에 있는 강선비의 귓가에 맹맹거려 가슴이 아파왔다. 그리하여 강선비가 아내에게 찾아가 하소연하듯이 말했다. 부인, 아이들이 아직 어려 서툴기 마련인데 어찌하여 그리 타박을 하시는 게요. 혹여 전처소생이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간 건 아니요. 조금 지켜보며 자애롭게 아이들을 훈육해도 되지 않겠소. 서방님, 어찌 그리 서운한 말씀을 하신지요. 비록 제 몸으로 낳지는 않았으나 제가 어미인 것이 분명한데 아이들 훈육에 뭐 그리 참견하시는 geb니까? 형님이 생전에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어서 제가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아이들을 망치지 않으시려거든 모른 채 하십시오. 이 말에 강선비는 말문이 막혔고 그 이후로도 참견을 하면 일이 되들었고 몇 날 며칠을 신세 한탄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어대며 억지를 부리는 통에 강선비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이후로 강선비는 부처의 행실을 참아내는 것이 어려웠으며 집안에 머무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강선비는 한숨마저도 숨죽여 내쉬어야 할 정도로 부처의 눈치를 보아야 했으며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처와 부딪힐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아 못 본 채 하게 되었다. 자연히 강선비는 켜켜이 마음에 우라가 쌓이고 말았다. 부처를 얻은 것도 한 번 더 단란한 가정을 꾸려 어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부분이 컸었는데 강선비의 생각과 달리 일이 꼬이는 것이 답답하였다. 그리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풀어볼 요량으로 전답을 살핀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자주 나와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답답한 마음에 습관처럼 걷다 보니 어느덧 발길은 선산으로 향했고 여러 생각으로 한참을 걷는 중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게 되었다. 선산이 지척이라 제각 아래에서 비를 피할 마음에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었고 빨리 갈 요량으로 길이 나지 않은 풀숲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만 땅이 푹 꺼지며 몸이 쑥 아래로 내려가더니 깊게 뚫린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 한참을 빨려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둥그렇게 솟은 어느 초가집 지붕이로 떨어진 듯하였다. 급작스레 당한 일이라 강선비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아래에서 웬 놈이냐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내가 올라와 우악스런 손으로 강선비를 끈으로 칭칭 동요매 끌고 내려갔다. 강선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백발이 성성한 하인이 낯이 있다는 생각에 기억을 더듬으니 어릴 적 자기 집 하인이었던 것이다. 아니, 여보게, 나를 못 알아보겠는가? 내 강씨 집안의 장자라네. 아니, 그럼 옛날 그 코올리게 도련님이 일이 중년이 되신 겁니까요? 노인은 놀랐으나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십수년 전에 돌아가신 강선비의 부모님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얘야, 네가 어찌 여기까지 온 것이냐? 혹여 절명한 것이더냐? 강선비가 통곡하는 부모님을 가까스로 달래며 그날 일을 세상이 고하자 어머니가 안심하고 반기며 말했다. 그랬던 것이구나. 세상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아 참, 네가 만나보아야 할 사람이 있구나. 나를 따라 안채로 가졌구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강선비가 안채로 들어가자 방 안의 전처가 다소곳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강선비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자 전처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몸을 피하며 말했다. 에그머니나, 웬 남정네가 부녀자에게 함부로 달려드는 게요. 떡 물러가시오. 강선비는 자신을 낯설어하는 전처의 모습에 덩달아 놀라고 당황하여 그 자리에 멈칫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급히 아들에게 이승에서 부처를 얻었느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하자 안타까워 말했다. 에휴, 그랬구먼. 얘야, 이승에서 남편이 상처하고 부처를 맞으면 저승의 전처는 이승의 남편과 부부의 정이 끊어지고 남편을 기옥 속에서 지워버리게 된다지 뭐냐. 그래서 이런 것이란다. 이리 말하고 어머니가 전처에게 이러한 이치와 강선비가 이승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찬찬히 듣던 전처는 아이들이란 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남편에게 다가와 이승에서 아이들이 어찌 지내는지 물었다. 강선비는 전처가 마음 아파할까봐 돌려 말할까도 생각했으나 고인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도리가 아닐 듯 싶어 부처가 아이들을 모지게 대하여 자신이 고민이 많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전처는 통곡하며 서글프게 울었다. 강선비는 미안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으며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책망하듯 아들에게 말했다. 어허, 무릇 아이들을 생각하여 새어미를 들였다지만 정작 네 욕망을 채우려고 마음씨나 댐댐이는 살펴보지 못하고 외양만 번듯한 부처를 들였구나. 이 모든 것이 너의 허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여보 영감, 지금 아들 걱정할 때가 아니오.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야 후사를 잇고 집안이 번성할 터인데 이를 어찌하오. 이에 아버지가 한동안 생각하더니 현숙한 며느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다고 하자 어머니가 며느리가 저승에 갇혀 혼령이 되었는데 어찌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한탄하니 이어 아버지가 계책을 말했다. 어허, 우리가 후치의 혼을 붙잡아와 여기서 함께 지내며 다시 가르치고 대신에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이곳을 잠시 나가 후치의 몸에 들어가는 방도가 있다오. 손주들이 장성하여 혼례를 올릴 때까지만 연숙한 며느리가 후치의 몸을 빌려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왜 다시 후치의 영혼을 자기 몸에 되돌려 준다면 필시 집안의 훗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소. 이에 며느리가 어찌 오랜 동안 시부모님을 모셔왔는데 매정하게 떠날 수 있느냐며 떠나려 하지 않고 슬피 울며 버텼다. 아가, 네가 이제껏 이 두 늙은이를 봉양하느라 도리를 다하였다만 이승에 두고 온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것 또한 도리라 할 것인데 어찌 이곳에서의 도리만 우선할 수 있겠느냐. 잠시 이별이라 생각하고 다녀오려무나. 시어머니가 이리 설득하자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남편 강선비를 따라 나섰다. 강선비는 아내를 데리고 자신이 떨어진 구멍으로 부모님이 놓아준 사다리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다. 부부는 구멍을 통해 부모님들과 손을 흔들어 이별하고 집으로 서둘러 향했다. 부부가 집 앞에 다다르자 아내의 영혼이 갑자기 안채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고 이어서 아이들이 강선비를 보자 억울하게도 새어머니가 자신들을 야단친다고 하며 울며 뛰쳐나왔다. 아이들을 마주 대하는 강선비는 이 말을 듣고 두 눈을 질끈 감았는데 갑자기 뒤이어서 평소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쌍하기도 해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난 지 고작 몇 해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피골이 상접하였구나. 강선비가 보기에 분명
외양과 목소리는 후처의 것이었으나 표정이나 음색이 평소의 후처와는 다르게 부드러웠다. 강선비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더욱 놀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꾸짖었던 새어머니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 어리둥절하고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다. 이에 강선비는 아이들을 어루만지며 비록 몸은 새어머니의 몸이나 그 영혼은 돌아가신 생모의 영혼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이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서 있자 전처의 영혼이 깃든 부처는 아이들을 와락 껴안으며 볼을 비볐다.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생모인 걸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생모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오랜만에 가족 상봉이라 서로를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있던 중에 아내가 아이들을 찬찬히 바라보며 살펴보더니 딸아이에게 자신이 생전에 만들어준 머리꽂이를 안 하였는지 묻자 딸이 아버지가 새어머니 머리에 꽂아주었다고 했다. 이어서 아들에게는 자신이 생전에 수놓아준 비단 허리띠는 어찌 매지 않았는지 묻자 이 역시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머리띠로 메어주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기가 막힌 듯 물건들을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며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다. 서방님, 이리 처신을 하였으니 새어미가 아이들을 홀대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남편 강선비는 아내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어서 아내가 살림을 이것저것 살펴보니 정돈되어 있지 않고 어수선하였다. 연이어 장롱을 열어보니 값비싸고 화려한 비단옷 일색이었기에 통탄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어찌 멀쩡한 옷들을 죄다 버리고 형편에 맞지 않는 값비싼 비단옷들만 남았단 말입니까? 아니, 부인, 화려한 비단옷이 어떻단 말이오? 보기에 좋은 떡이 맛있다고 새 옷이 헌 옷보다 낫지 않겠소? 아니, 멀쩡한 옷들이기에 입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아휴, 사내들은 늘 새롭고 화려한 것에만 현혹되는군요. 아, 그것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식은땀을 흘리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어 아내는 정원에 나무며 집안 곳곳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부처가 헤집어 놓은 것 보고 한숨 지었으며 부처가 이러하니 가족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에 속히 물을 깃고 밥을 지으며 찬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잠시 멈추고 쉬라고 말하자 아내가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으며 한숨 섞어 말했다. 비록 이 몸에 제 영혼이 들었으나 몸은 어여쁜 후처의 것이니 이리 챙기시는군요. 일찍이 제가 이 집안에 시집온 이후로 늘 해왔던 일인데 그동안 서방님이 한 번이라도 쉬엄쉬엄 하라느니 걱정 한마디 하신 적이 있었는지요? 그것이... 내심 아내의 말이 맞는 듯했고 순간 자신이 지난날 아내에게 너무 무심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자 강선비는 아내 앞에서 더 이상 한마디 답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아내가 미소 지으며 다가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서방님, 시부모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 역시 원에서 예까지 따라왔는데 어찌 서방님의 잘잘못을 들추어 시시비비를 따지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일관하겠는지요.
집안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속상한 마음에 일순간 켜켜이 쌓였던 서운한 감정이 드러난 것이니 양해해 주셔요. 또 이리 제 속내를 털어내야 서방님도 저를 이해할 수 있고 저 또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시나마 엄마이자 아내의 역할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화목하게 가정을 잘 꾸려나가 보도록 해요. 서방님. 이렇게 전체의 영혼이 깃든 아내는 살림을 제자리로 되돌려 살뜰히 챙겼고 아이들에게도 지극정성을 다해 가족이 화목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장성하니 각자 훌륭한 배필을 맞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내려앉기 시작한 부부는 서로 마주 앉았다. 여보, 지난밤 꿈에 시아버님께서 나타나셔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 말을 듣고 강선비는 화들짝 놀라며 아내를 만류했다. 아니 부인, 이제껏 흐트러진 집안 살림을 바로잡고 자식들이 가정을 꾸렸는데 더 좋은 세상을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소? 어찌 나를 두고 회정이 떠난단 말이오. 야속하구려. 여보, 당초에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이곳으로 다시 온 것은 불쌍한 어린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함이니 이제 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리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새로 맞은 아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고 부디 무병장수하셔요. 아내의 말을 듣자 강선미는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아내를 쳐다보지 못하고 통곡하였다. 한참 후 눈앞에 아내가 보이지 않아 뒤돌아보자 아내가 다소곳이 드러누워 숨을 쉬지 않았다. 강선비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아내를 붙잡고 목 놓아 울다가 일순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숨이 멎은 듯 했던 아내가 일어나 앉아 온 매무새를 가다듬은 후 남편 강선비를 보고 말했다. 서방님, 이제 형님의 영혼은 저승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선비는 10여 년 전 듣던 까랑까랑한 부처의 예전 목소리가 들리는지라 옛일이 떠올라 앞일이 아득하여 입술이 파래지고 사색이 되었다. 이에 아내가 음성을 부드럽게 하여 이로하며 다짐하듯 말했다. 서방님, 저를 대하고 이리 놀라시니 지난날 제 허물이 컸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시부모님 모시며 많은 것을 배우며 깨달았어요. 지금부터는 형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흐트러짐 없이 이어가며 자애로운 어머니로 또 현숙한 아내로 새 삶을 살아가겠어요. 지난 저의 허물에 용서를 구합니다. 서방님. 부처의 영혼이 들어간 아내는 남편을 이리 안심시키고 함께 사는 아들에게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난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했으며 자신의 다짐을 얘기하자 아들 역시 생모를 마주 대하듯 말했다. 어머니, 비록 지난 10수년간 친어머니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다고 하나 어머니의 육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온데 어찌 저희가 친모와 계모를 구분지어 지난 허물을 마음속에 간직하겠는지요. 지난 일은 모두 떨쳐버리시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 오고 가며 두 모자와 강선비는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변함없는 따뜻한 정을 이어가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